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파트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파트 2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최적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특별히 파워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OPF, Optimal Power Flow라는 방법 라는 문제의 적용을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은 Self Supervised Equality Embedded Deep Lagrange Dual for Approximated Constraint Optimization 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적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방학 때마다 통신 수학 단기 강좌, 아니면 머신러닝을 위한 통신 기초 강좌 이런 거 할 때도 최적화 수업이 계속 있었고요. 저도 했었는데, 그래서 최적화는 저희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제약 조건이 있을 때에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 F라는 게 있고,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 Y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Y가 있고,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G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H로 표현되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의 목적 함수의 최소화,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컨벡스 펑션이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컨벡스 펑션이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어파인 펑션이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언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목적 함수가 non convex든지 아니면 equality constraint가 선형이, 그러니까 affine이 아닌 다른 형태라든지, 또는 이런 inequality constraint가 non convex라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non convex optimization을 풀어야 되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또는 또 그러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어떠한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파라미터를 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가 뭐냐? 어떤 요구 조건, 디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구 조건마다 목적 함수도 조금 바뀌고 제약 조건도 조금 바뀌고 새로운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할 때에, 요구 조건에 따른 옵티멀한 솔루션 Y 스타를 이제 빠르게 찾아내는 걸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 최적화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보면, 일단 뉴럴 네트워크가 내는 그런 솔루션이 피저블 하냐 안 하냐, 이런 제약 조건 inequality constraint와 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를 어떤 물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는 이런 제약 조건이 세이프티 가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저블하지 않은 솔루션이 나온다면 그거는 안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옵티멀리티도 중요하지만 피지빌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는 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그런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을 사람들이 일단 처음에 썼었는데, 사실 좀 한 번 더 생각하면 약간 웃긴 거죠. 최적화 문제를 푸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최적화를 풀었다고 치고 그런 레이블 써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레이블 없는 상태로 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잘 시켰으면 인퍼런스 타임이 컨벤셔널한 솔버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빨라야겠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타임,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파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가 나올 거긴 하지만 일단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파워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기가 생성되는 소스 노드가 있고, 용어는 저기 파워 시스템 용어를 가급적 안 쓰고 일반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프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을 쓰겠습니다. 소스 노드가 있고 부하가 있는 싱크 노드가 있습니다. 각각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뭐 여기에는 뭐 각종 발전기들이 놓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최근에는 뭐 연료전지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싱크에는 전기를 쓰는 곳이니까 뭐 집, 공장, 빌딩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선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제가 싱글 라인으로 연결했지만 실제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게 회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상인 경우에는 가는 거랑 오는 게 필요하고, 삼상인 경우에는 선 3개가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축약된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냥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 또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요. 각 노드들은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라인 또는 뭐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이게 우리의 파워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뭐 발전기들 중에서는 기존의 그런 원자력, 화력, 뭐 LNG 발전도 있지만 또 이런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굉장히 타임 베어링하는 그런 발전기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없었던 아까 한참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가 전력망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등장은 기존 파워 시스템 오퍼레이션하고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주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강의 아까 처음 할 때 그 벨랩에서 at the speed of ideas라는 모토가 있었던 것처럼 전력망은 at the speed of light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발전량과 부하량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안 맞더라도 여기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으면 전기가 모자라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를 빼서 쓰고, 남으면은 여기다 충전을 시키고 해서 발전과 부하 사이의 미스매치를 이 대용량 ESS가 완충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게 그리드 스케일로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고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 뭐 IJ는 노드 인덱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옴의 법칙 V는 IR을 좀 더 벡터랑 매트릭스를 써서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I는 Y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I는 각 노드에서 흘러나오는 커런트들을 다 모아서 만든 벡터고요. 이 안에 n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얘는 n by 1 칼럼 벡터가 되겠죠. V는 마찬가지로 각 노드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I랑 V는 지금 컴플렉스 커런트, 컴플렉스 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Y는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 매트릭스의 I행 J열 또는 뭐 K, M행 N열 그 원소는 두 IJ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I행 J열 원소는 I 노드랑 J 노드를 연결하는 이 라인의 임피던스의 역수값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뭐 어드미턴스다 또는 임피던스의 역수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YV라는 이 단순한 이 선형 관계에 의해서 각 노드의 전압들이 결정이 되면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흘러다니는 커런트가 이 선형식으로 단순하게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컴플렉스 파워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I라는 노드의 컴플렉스 볼티지랑 I라는 노드의 컴플렉스 커런트, 그래서 S는 VI 컨주게이트라면은 이 I라는 노드에서 나오는 컴플렉스 파워가 정의가 됩니다. 컴플렉스 파워니까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어서, 이 실수 부분이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에 해당하고요. 이 허수 부분이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파워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전등을 켰을 때 아니면 전열기구를 썼을 때 에너지를 소비를 하겠죠. 반면에 리액티브 파워는 이거는 적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소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조금 하고요. 뭐 대충 비율로 따지면은 뭐 한 유효 전력의 한 10%? 그 정도가 한 무효 전력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하 종류 중에 열, 또 빛,
뭐 이런 거 말고 전동 부하들이 있는데 전동 부하는 다 모터이고 뭐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 공장에 있는 그런 각종 기기들인데 그 모터에는 인덕터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인덕터가 있으면은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 차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무효 전력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덕터 성분의 부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유효 전력뿐만 아니라 무효 전력도 항상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컴플렉스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컴플렉스 볼티지는 매그니튜드랑 위상각 페이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네 가지 각 노드마다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유효 전력 PI, 무효 전력 QI, 그리고 볼티지 매그니튜드 VI, 절대값, 그리고 위상각 세타 I 이렇게 네 가지 PQ, V 절대값, 세타 이렇게 네 가지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독립된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가지는 결정이 됩니다. 이퀘이션을 풀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과 볼티지 매그니튜드가 독립 변수고 싱크 노드인 경우에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Q와 세타는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는 볼티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앵글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소스 노드, 싱크 노드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유효 전력 측면에서는 이 네트워크 전체의 유효 전력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걸로 플러스, 소비하는 걸 마이너스로 치면은 그 합이 0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으면 생산량과 부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이제 정전이 생기는 거죠. 부하가 너무 많아서 정전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꾸로 부하가 너무 적어서 아니면 순간적인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넘쳐도 똑같이 정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와 전력 공급은 항상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그 파워 시스템에서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옵티멀 파워 플로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통신에서 셔넌 커패시티가 중요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뭐 그래프가 있고요. 우선 노드들이 있고요. 각 부하들은 필요로 하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어떤 타임 인스턴스에서 공장 부하, 빌딩 부하, 가정 부하, 캠퍼스 부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발전기들은 발전을 해서 그것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의 최소의 비용으로 여기 CI는 I라는 발전기의 코스트 펑션입니다. 보통 2차 함수 근사화를 시키는데 발전 비용을 최소화를 하면서 각 노드의 유효 전력의 최소 최대값, 무효 전력의 최소 최대값, 볼티지 매그니튜드의 최소 최대값, 그리고 이거는 지금 컴플렉스 파워의 매그니튜드의 그 바운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볼티지의 제곱에 어드미턴스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대충 파워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뭐 I, J 노드 사이에 흘러가는 파워 양이 나오는데 그게 컴플렉스 파워 어떤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갖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각 노드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 파워 밸런스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은 여기랑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컴플렉스 파워인데 거기에 리얼 값만 떼온 거는 유효 전력과 같아야 되고 이미지너리 값 떼온 거는 무효 전력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최적화 문제 베리어블이 PQV거든요. 근데 그래서 V가 어쨌든 베리어블인데 베리어블의 제곱 형태로 해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으로는 풀 수가 없고 뭐 다양한 이제 다른 방법들이 개발이 쭉 되고 있죠. 그래서 그 OPF를 푸는 그런 방법론들이 뭐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랑 비슷하다 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넣어봤고요. 뭐 셔넌 커패시티하고 비슷한 위치다. 언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됐냐 하면은 파워 시스템은 아까 뭐 1890
86년이었나요? 88년이었나요? 그때 시작됐는데 어쨌든 전기 공급하고 있었는데 비용 최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는 1962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파워 플로우라는 문제 정의가 수학적으로 돼서 풀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때인데 이때부터 2012년까지 50년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TCP 쪽에 연구를 하셨던 칼텍의 스티븐 러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대충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연구 분야를 네트워크에서 파워 시스템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이때 Zero Duality Gap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듀얼 방법을 써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듀얼리티 갭이 0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파워 시스템이 꽤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서 그 당시 학생이었던 이 자바드 라바이라는 분이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됐다가 지금 버클리로 옮겼고요. 그래서 일단 수학적인 최적화 관점에서 연구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순전히 매스메리컬한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뭐 꽤 많은 좋은 그런 연구들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좀 다른 트렌드가 생겼는데 2019년에 여기 홍콩대학교의 교수님이 딥 OPF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OPF를 딥러닝으로 풀어보자라는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지아 텍의 이 오퍼레이션 리서치 하시는 파스칼 벤 헨테리라는 이분, 그리고 카네기 멜론의 지코 콜터 교수님의 제자, 지금 MIT 교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또 뭐 요분 하고 스티븐 로 교수님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뭐 DOPF 플러스 이런 것들을 ICLR에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최적화를 이용한 연구가 특별히 파워 시스템의 OPF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저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파워 시스템을 일단 어떠한 이그젬플로 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뭐 다른 비선형 문제들에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머신러닝 할 때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죠. 뭐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저런 딥 러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저희가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뭐 오토인코더도 쓰고 뭐 하는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레이블이 없지만 문제 성격상 레이블이 없어도 뭔가 목적이 명확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최적화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그거에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할 때에 그 로스 펑션이 오브젝티브 펑션과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어떤 다른 펑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딥러닝 방법을 써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기존에 했던 연구들 보면은 뭐 처음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뭐 최적화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 다음에는 제약 조건 처리를 위해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처리를 뭘로 할 거냐, 가령 뭐 밸류를 써가지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처리하고 뭐 절대값 펑션을 써가지고 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처리하고 뭐 이런 시도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니퀄리티 처리, 컨스트레인트 처리를 위해서 아까 그 렐로 펑션 쓴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게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을 할 때에 목적 함수에 들어가서 페널티가 주어지고 그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페널티 메소드들이 제안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지빌리티에 대한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인이퀄리티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최적화 컨벡스에서 썼던 프라이멀 듀얼 그런 방법론 써가지고 뭐 라그랑지안을 구성하고 프라이멀 문제 풀고 듀얼 문제 풀고 뭐 하는 이런 또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는 또 inequality constraint만 고려하다 보니까 equality constraint가 또 안 되고요. 뭐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페널티를 만약에 안 주는 그런 방법에서는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게 인피저블하다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든 다시 피저블한 리즌으로 바꿔주는 뭐 프로젝션을 하든지 뭐 추가적인 그런 사후 보정을 통해 가지고 피저블하게 만드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겠죠. 사후 무언가를 하려면.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커먼하게 쓰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mplicit lay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 implicit layer가 들어가서 그 implicit layer라는 거는 어떤 equation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 explicit한 그런 펑션은 y는 f of x로 표현되는 건데 implicit 펑션으로 표현하면은 fx, 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건데 얘는 지금 implicit 펑션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explicit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물리 시스템을 기술하는 equality constraint는 어떤 이퀘이션으로 implicit 펑션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인공지능 최적화를 하지만 이런 equality constraint, affine 펑션이 아닌 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이퀘이션이 뉴럴 네트워크의 implicit layer로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 그런 솔버도 있고요. 그래서 QPTH는 그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그런 솔버고 또 CBX 파이 레이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풀어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임플리시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 뭔가 계산이 상당히 느려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주 등장할 알고리즘 이름인데요. DC3라는 이 알고리즘이 여기 요 분들이 ICRR에 2021년에 발표한 건데 이 DC3라는 방법론은 인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피저블하게 만드는 커렉션 과정을 추가를 해서 피저블하게 만들어 주는데 뭐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계산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거는 이름이 일단 DeepLTE라는 것이고요. Self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Equality Embedding이라는 방식을 써서 이 Implicit Layer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Equality Constraint를 항상 만족을 시키고요. 그리고 Inequality Constraint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라그랑지 듀얼 메소드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다. 기존의 소타 대비해서 뭐 5배에서 최대 250배까지 빠르고요. 그리고 또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려면 이퀄리티 임베딩이라는 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족이 피저블한 솔루션이 안 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0가지의 소타 알고리즘들하고 비교를 해서 feasibility, optimality 갭, computation time 측면에서 다 얘들을 아웃퍼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 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inequality constraint G로 표현되는 게 있고 equality constraint H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non-convex optimization 문제인데 이거를 옵티멀한 솔루션은 못 구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라그랑지 듀얼 프로블럼을 만들어 가지고 뭐 푸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라그랑지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과 듀얼 베리어블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 형태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근데 몇 가지 이제 좀 테크닉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퀄리티 임베딩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처리를 위해서 이퀄리티를 이 H, Y는 0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어떠한 좋은 Y를 잘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Y를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만들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퀘이션을 직접 풀어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을 여기 지금 psi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아웃풋은 x고, 이 x는 앞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앞에 그 OPF 문제를 풀 때는 그 빨간 노드, 소스 노드에서는 P하고 V 절대값이 독립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발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거냐를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 노드들에서 P와 V 절대값을 이 X라는 베리어블이 내주고, 나머지 변수들은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그 파워 밸런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파워 밸런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거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하고, 그 라그랑지안의 미니마이제이션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계속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 학습이 됐으면은 어쨌든 프라이멀 문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주는 W 스타를 일단은 찾은 거고, 그렇게 찾은 프라이멀 솔루션에 대해서 이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얼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두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에 대한 업데이트, 두얼 베리어블 람다에 대한 업데이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두얼 베리어블 람다에 대한 업데이트를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에 의해서 하는데, 그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렐루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R은 렐루 펑션이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멀 문제 풀고 두얼 문제 풀고 다시 프라이멀 풀고 두얼 풀고 해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오리지널 문제고요. 네, 미니마이제이션,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이퀄리티. 이거를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가 라그랑지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과 inequality constraint에 해당하는 dual variable 람다와 equality constraint에 해당하는 another dual variable mu 해서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스탠다드한 방법하고 다른 거는 이 inequality constraint를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max, 0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렐루 펑션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이퀴벌런트한 문제인데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렐루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니퀄리티 처리를 하고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처리는 지금 최초의 스탠다드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H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를 지금 S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0이 아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되는 건 다 페널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걸로 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이퀄리티 처리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죠. 저희가 한 방법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일단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이렇게 푼다 그러면은 아까 구성한 것처럼 라그랑지안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쓸 거니까 D라는 게 우리 처음에 문제 입력이었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W라는 웨이트로 표현이 되고, 어쨌든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인 y를 만들어주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 y에 의해서 로스 펑션이 나오는 이런 게 일반적인 딥러닝을 이용한 최적화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네, 라그랑지안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르그민하는 y를 찾아가지고 y 스타를 구하고 그 y 스타를 라그랑지안에 넣어서 두얼 베리어블 람다를 두얼 어센트로 업데이트하고 또 뮤도 마찬가지로 두얼 어센트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여기 아르그민 하는 과정이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돼서 되는 거니까
백프로포게이션을 쓰려 그러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로 y가 나오고 y가 로스 펑션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w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표시를 해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 해야 되는데, 체인룰을 쓰면 이렇게 두 개로 조금 쪼개가지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y라는 거를 다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보다 문제의 스트럭처를 이해를 한다면 파워 시스템에서는 아까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독립 변수만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여기 y라는 부분 대신에 이거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x하고 g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x가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y를 xg로 쪼갰는데 x만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도록 하고, y의 또 다른 파트 z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어차피 이퀘이션으로 주어지니까 기본 x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빨리 뭐 푸는 또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가지고 z를 구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x가 주어지면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another 그 펑션 psi로 표현되는 이거는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이 z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psi라는 펑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꾸면 문제를 바꾸면 우리 오리지널 문제가 원래는 어디 갔죠? 네, 여기 inequality constraint랑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상태에서의 최적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inequality constraint는 사라지고 그게 variable 안에 이렇게 embedding된 형태로 psi로 표현되는 걸로 이렇게 embedding된 형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optimization variable도 기존의 y 대신에 x로 표현돼서 x랑 psi, 그리고 inequality constraint로 표현되는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일 때는 이제 라그랑지안 여기 이퀄리티 임베딩이 포함된 라그랑지안이라고 해서 지금 L2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in equality constraint만 처리하면 되니까 dual variable이 지금 람다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objective 펑션과 in equality constraint를 렐루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dual variable 람다 해서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같은 그림인데 이 y 대신에 x0 쪼갰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는 이 w에서 y가 나오고 y에서 로스 펑션으로 갔는데, 지금은 w에서 x로 가고 x가 정해지면 z는 어떻게든 정해지고 그 다음에 x랑 z에 의해서 로스 펑션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 w라는 파라미터를 백프로포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얘기에 다시 반복인데요.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인이퀄리티 처리를 위한 두얼 베리어블이 있고, 이거를 프라이멀 두얼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지금 맥스, 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미니마이제이션에서 W 스타를 구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하고, 두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는 일단 W 스타가 정해지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얼 베리어블의 업데이트를 위한 이 그레디언트는 별게 아니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바이올레이션 되는 정도를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여기 같은 그림이네요. 네, W에서 Y가 나오는 것 대신에 X0 쪼개고, 이게 네, 처음 W, Y, L 구조였는데 그게 지금 W, X, Z 또는 그게 psi라는 펑션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두 가지에서 로스 펑션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와 이 로스 펑션 사이에 여기 이퀘이션이 포함이 됐거든요. 얘는 x란 그냥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에 의해서 무언가 다른 베리어블을 찾아주는 이퀘이션이 포함됐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이퀘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형태의 이제 임플리시트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임플리시트 레이어는 어떤 물리의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그런 일련의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거를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에서 PINN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간단한 경우는 가령 이 equality constraint가 리니어인 경우다. 그래서 AY는 D라는 형태의 아주 단순화된 그런 리니어 equality constraint라고 한다면 A라는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AX, AZ로 쪼개고 Y를 XZ로 쪼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Z라는 거는 단순하게 클로즈 폼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X가 계산되면 이런 리니어 컨스트레인트에서는 Z를 클로즈 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미분 같은 거 할 때 그냥 식으로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리니어 형태가 아니고 non-linear, quadratic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걸 그래서 지금 저희 파워 플로우 이퀘이션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베리어블인 아까 P, Q 값, 정확히는 이 PID와 QID 각 노드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뒤면 이게 기분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베리어블이 VI가 있으니까 지금 쿼드레틱 형태가 있어서 지금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리니어 형태가 아닌 어파인 형태가 아닌 이런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웃풋 X가 나오고 거기서 psi H 또는 Z가 나오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백 프로퍼게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가 로스 펑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W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체인 룰을 써서 잘 표현을 하면 체인 룰을 통해서 잘 표현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네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각 편미분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두 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체인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파이널리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W에 대한 거는 로스 펑션에 대한 X에 대한 편미분값과 로스 펑션에 대한 Z에 대한 편미분값과 Z를 X에 대한 편미분값과 또 X를 W에 대한 편미분값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어떤 값에 의해서 로스 펑션이 나오는 거니까 이미 주어진 펑션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편미분 값은 그냥 구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이거는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파트죠. 이것도 아는 파트고요. 그리고 여기 Z에 대해서 로스 펑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것도 로스 펑션 식에 다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모르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파트죠. 그 이퀄리티 임베딩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X가 주어졌을 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Z 값을 만들어내는 이 psi라는 펑션에 대해서 이 편미분 값을 알아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아까 H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게 그래서 H, D, Y는 0인데 노테이션 편의상 D는 뺐습니다. 그래서 H, Y는 0 또는 H, X, Z는 0. 근데 그거를 X랑 Z 또는 psi로 이렇게 표시를 한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걸 다시 체인 룰로 표현을 하면은 H를 X에 대한 편미분과 H를 Z에 대한 편미분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이 파트 Z를 X에 대한 편미분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길게 얘기했는데 이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써가지고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백프로퍼게이션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리는데요. 잠깐 돌리기 전에 아까 제가 스킵했던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처리를 저희가 지금 이퀄리티 임베딩이란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그 만약에 우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퀄리티 임베딩을 안 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최적화 문제를 딥러닝으로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 솔루션이 있다 치고 그거를 Y 스타라고 하고 우리가 딥러닝으로 계산해낸 another 솔루션이 있는데 걔는 당연히 최적 솔루션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걔를 Y 입실론이라고 표현했고 둘 사이의 차이가 에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입실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에러가 그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면 뭐를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거를 이퀄리티 임베딩으로 안 하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에 expectation 취한 게 0이 되도록 해야지만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이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자코비안 내 놈의 시그마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 시그마는 여기 위에서 에러의 그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퀄리티 임베딩을 안 쓰고 절대값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퀄리티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값이 0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요약을 하면 딥LD의 트레이닝 과정은 일단 초기화 잘 시키고요. 이 아우터 루프랑 이너 루프가 있습니다. 아우터 루프는 듀얼 베리어블 업데이트를 위한 아우터 루프고 이너 루프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W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너 루프에서는 웨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W가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그래서 에폭이 몇 번 돌아가지고 W를 이제 찾았으면은 그 W 기반으로 해서 X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 그거에 따라 가지고 Z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얼마큼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렐러 펑션입니다. 그 바이올레이션 된 정도만큼 듀얼 베리어블 업데이트하고 그 스텝 사이즈는 그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지금 줄여나가는 형태로 해서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그래서 프라이멀 풀고 듀얼 풀고 프라이멀 풀고 듀얼 풀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저희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그 두 번째 알고리즘을 여기 기술을 해놨는데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퀄리티 처리를 위해서 이퀄리티 임베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값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나타내는 이 h라는 펑션의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게 0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 그래서 걔에 해당하는 듀얼 베리어블이 지금 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를 쓰는 경우가 알고리즘 2고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LDF인데 LD는 라그랑지 듀얼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듀얼 LD가 붙어있는 알고리즘은 저희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인이퀄리티 처리를 라그랑지 듀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이퀄리티 처리를 마찬가지로 이 듀얼 베리어블 뮤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LDF인데요. 네, 그래서 이 LDF라는 another baseline은 이퀄리티를 잘 만족을 못 시킨다라는 얘기를 좀 이따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퀄리티 임베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솔버들이 푸는 형태의 문제. 그래서 linearly constraint optimization 이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인 형태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non convex인 형태. 일단 여기는 그 쉽게 풀게 하려고 constraint는 그냥 리니어인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냐 또는 non 컨벡스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뤘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 ACOPF
그래서 아까 노드 수가 파워 시스템에서 노드를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드 수가 57개인 시스템, 뭐 118개인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을 feasibility, optimality, computation time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문제의 스케일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57버스, 118버스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Y죠. Y가 몇 차원이냐? 뭐 127차원 또는 344차원. 그리고 inequality constraint 개수는 아니고요. equality constraint 개수는 뭐 114개, 236개. inequality constraint 개수는 뭐 302개, 824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버스 시스템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부하를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해상도가 좀 안 좋은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표현된 것들이 제너레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파워 시스템의 그래프 구조는 꽤 스파스한 그래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18버스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 버스 또는 뭐 노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 버스가 뭐냐? 그냥 저거는 거대한 메탈 플레이트입니다. 구리판에 여기에 이제 각종 부하들이 연결돼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배전 그 선로도 연결돼 있고 또는 뭐 변압기도 연결돼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비교는 10가지의 소타 베이스라인들하고 했는데요. 일단 컨벤셔널 솔버들은 그 뭐 OSQP, 뭐 QPTH, IPOPT, 파이파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OSQP는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을 풀어주는데 CPU를 사용하고요. QPTH는 GPU를 사용하고요. IPOPT는 지금 얘네 두 개는 컴팩스 문제들 풀어주는 애들이라서 컴팩스 문제는 빨리 잘 푸는데 non-컴팩스 문제는 굉장히 못 풉니다. 반면에 IPOPT는 Non-Linear Optimization 솔버고요. 또 뭐 Primal Dual Interior Point 메소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파이파워라는 거는 그 파이썬 패키지 중에서 ACOPF를 푸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맵파워라는 게 매틀랩에 원래 있었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포팅을 한 게 파이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딥러닝으로 AI를 푸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을 써가지고 레이블을 먼저 구해놓고 그걸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론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L은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냥 SL만 있는 거는 레이블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킨 거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하나도 뭐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feasibility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고요. 이게 LD가 붙어 있는 거는 그 라그랑지 듀얼을 써서 inequality constraint 처리를 한 거고 E가 붙어 있는 거는 equality embedding을 써가지고 equality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하나의 constraint는 고려를 안 했으니까 feasibility에 둘 다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SLLD는 저희가 제안하는 DeepLDE의 Supervised Learning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는 그런 방법들로 저희 거 말고 또 2개가 있는데요. 아까 이 DC3라는 거 처음에 그 다이어그램 쭉 할 때 그 카네기 멜론에서 만든 ICLR 발표했던 DC3라는 알고리즘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하고 비슷하나 이퀄리티 처리를 이퀄리티 인베딩으로 안 한 LDF라는 아까 알고리즘 2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2개. 그래서 총 10개로 비교를 했고요. 이 테이블은 뭐 셀프 슈퍼바이즈냐, 뭐 이퀄리티 처리를 뭘로 했냐, 이니퀄리티 처리를 뭘로 했냐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그 컨벤셔널 솔버드 빼고 이 6개의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슈퍼바이즈 러닝인 경우에 제약 조건을 고려 안 한 SL 근데 거기에 inequality constraint를 고려 라그랑지 듀얼 써서 고려한 SL 플러스 LD 또는 여기에 equality embedding을 써서 equality를 고려한 SL 플러스 E 그 각각에다가 뭐 고려하지 않은 다른 방법, equality embedding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primal 듀얼을 추가하면 방법이 되고 여기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빼버리고
셀프 슈퍼바이저로 바꾸면 저희 방법이 되고요. 그 DC3에서는 인이퀄리티 처리를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빼고 프라이멀 듀얼을 넣으면 저 있게 되고요. 또는 이 LDF라는 거에서는 이퀄리티 임베딩을 써서 이퀄리티를 처리를 하면 저희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linearly constraint non-linear programming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onstraint 보면은 다 이 affine 펑션으로 되어 있죠. equality든 inequality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objective 펑션이 여기 지금 Q라는 게 positive semi-definite matrix이고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흔한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는 non convex로 만들기 위해서 y 대신에 여기 sin 펑션, element wise sin 펑션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쓴 이유는 여기 DC3 논문에서 사용한 비교 방법이라서 저희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 문제인 QP와 21번식이요. non convex 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일단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얼마큼 낮아질 수 있는지, 옵티멀리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맥시멈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퀄리티, 여기는 인이퀄리티, 컴퓨테이션 타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OSQP는 원래부터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태어난 애라서 뭐 당연히 옵티멀한 값을 구해주고요. 다 피저블 하고요. 컴퓨테이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ms 안에 풀어주고요. 이 QPTH도 뭐 다 괜찮은데 시간이 얘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옵티멀한 솔루션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레이블을 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면서 뭐 이니퀄리티를 처리한 거, 이퀄리티를 처리한 거, 둘 다 처리한 거 쭉쭉 보면 일단 이런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의 방법으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면은 시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이 옵티멀리티 갭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바이올레이션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SL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으니까 바이올레이션이 좀 되고 있죠. 얘는 이퀄리티 처리를 특별히 안 했으니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얘는 이니퀄리티 처리를 안 했으니까 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즈에서 LDE를 적용하면 뭐 꽤 좋은 성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SL은 근데 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피저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로 하는 거 보면은 DC3, LDF, 아까 알고리즘 2였죠.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 값 보면은 얘보다 살짝 높아서 꽤 좋은 옵티멀리티 갭이 그래도 꽤 적은 상태고요. DC3는 이 피저블한 솔루션을 다 냈고 뭐 빠릅니다. 네, 8ms. LDF는 이퀄리티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생겼죠. 저희 것도 뭐 빠릅니다. 빠르고 뭐 값도 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도 풀 수 있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딥러닝으로 해봤다. 여기서도 잘 된다. 라는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non-convex 문제에 대한 건데요. non-convex 문제는 일단 이 OSQP랑 QPTH는 못 풉니다. 그래서 걔들은 안 썼고, IPOPT라는 아까 그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뭐 등등 썼던 걔를 통해서 풀면은 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오고, 뭐 오브젝트 펑션 값이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뭐 시간은 0.2초. 반면에 저희 거는 뭐 옵티멀리티 갭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다 피저블하고 뭐 한 20 몇 배, 한 25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 애들은 뭐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들이 막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인이퀄리티, 이퀄리티 다 고려했으니까 지금 다 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 DC3나 저희 거나 뭐 대동소이한 정도고요. 그리고 LDF는 아까 이퀄리티 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OPF 이제 푼 결과를 보면 그래서 57버스랑 118버스에 대한 거고요.
이 OPF는 이 IPOPT라는 솔버가 못 풀기 때문에 또 OPF를 푸는 파이파워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57버스 보면은 기존의 파이파워, 일단 피저블한 솔루션이긴 한데 네,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이 정도고요. 시간이 0.69초 걸립니다. 반면에 저희 거는 굉장히 빨라졌죠. 한 20배 빨라졌고요. 오브젝티브 펑션 값도 똑같고 다 컨스트레인트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LDF는 반면에 여기 인피저블한 솔루션을 내고 있고요. DC3도 나쁘진 않은데 한 2배 정도 느린 그런 상태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했을 때도 하면 얘도 여기서는 잘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만드는 추가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18버스일 때를 보면 파이 파워를 쓰면은 옵티말한 값에 근접한 결과를 내고 다 피저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1초 넘게 걸리고요. 저희 거는 20배 이상 빠르고요. 값은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 피저블한 솔루션을 내고 있고 이 DC3랑 LDF는 저기 인피저블한 값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올 때도 있고요. 요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블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그림에서 컴퓨테이션 타임과 그 피지빌리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맥시멈 바이올레이션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그 옵티멀리티 캡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트가 작을수록 서클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제한하는 방법이 컴퓨테이션 타임도 굉장히 적고 그 피저블하고 그리고 옵티멀리티 갭도 작다. 그리고 그 컴퓨테이션 타임과 맥시멈 바이올레이션 사이에는 이런 지금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퀄리티 임베딩을 썼을 때 왜 좋은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퀄리티 임베딩을 안 쓴 아까 알고리즘 2 LDF인 경우에는 그 러닝 커브를 보면은 F폭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훅 떨어질 때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이유가 인피저블한 영역에서 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스트레인트 바이올레이션이 이 파란색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인이퀄리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이퀄리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이미 프로포지션에서 얘기했지만 이퀄리티 임베딩을 안 쓰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킬 수 없다. 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 최적화 일반적인 방법론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그게 컨벡스, non-컨벡스 문제뿐만 아니라 리얼월드 프로블럼에도 잘 적용이 됐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저널에 서브미션 했고 원문은 아카이브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2분 남았네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이메일로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